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TC 캐드마스터 2급이 CAT 2급으로 이관이 되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 제가 한번 동영상 올렸었는데요. 부득이 정정돼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녹화를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ATC 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시행했던 ATC 캐드마스터 2급이 한국 생산성 본부로 이관이 되면서 CAT 2급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경사항과 추가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험 일정이라든가 접수 방법은요, 먼저 그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 알고 있는 그 녹색 창이라든가 구모라든가 다모 있죠. 예, 그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영문으로 KPC 자격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써볼까요? 영문으로 KPC 자격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요 홈페이지가 하나 뜰 겁니다. 한국 생산성 본부 자격시험 이제 홈페이지인데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KPC 자격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자,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자격시험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팝업 창이 뜨게 되면 그냥 X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시험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상단에 접수 수험표 확인에 마우스를 살짝 올려놓으면은 그 안에 시험 일정 안내가 있습니다. 자, 시험 일정 안내를 눌러주신 다음에 종목을 CAD 실무 능력 평가로 바꾸신 다음에 검색을 한번 눌러주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6월 달까지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2019년 5월 20일인데 오늘 이미 접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6월달 시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최소 7월달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험일은 그 7월달 시험 같은 경우는 7월 13일에 있는데 그로부터 한 달 전, 한 달 전도 더 넘어요. 6월 7일에서 6월 11일 사이에 접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ATC 시험은 한 달에 2번의 시험이 있었고요. 시험을 보기 한 3일 전까지도 접수를 받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유념하셔야겠죠. 7월달 시험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 한 달 전 6월 초에 접수가 있고 8월달에는 8월 10일에 시험이 있는데 7월 5일에서 9일 사이에 접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방문 접수도 되긴 되는데 7월 10일, 7월 5일에서 9일까지는 인터넷 접수고 그 다음날 하루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에 방문 접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혹시라도 인터넷 접수를 깜빡하고 늦으신 분들은 그 다음날까지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는 거 각 그 한국 생산성 본부 그 지사에 방문을 하셔갖고 접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시험 일정이 나왔고 시험 접수 방법은요 마찬가지 접수 수험표 확인해서 원서 접수 부분을 눌러 주시면은 지금은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CAD 실무 능력 평가가 7월달 시험이 이제 접수가 6월 7일이기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안 뜨고 있는데 요 날짜가 되게 되면 여기 버튼이 뜹니다. 접수하기 버튼이 뜨기 때문에 그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때 한번 접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ATC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CAT 시험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어떤 것들을 좀 유념해야 될지, 변경사항이 무엇인지. 기존에 이제 기출 문제가 아직 제 카페에 많이 올라와 있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데 이 카페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아직도 여기에 CAT 2급 동영상이라든가, 자, CAT 2급 동영상에 들어오시면은 제일 끝에 여기 3번을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1강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2강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면 2강은 ATC 시험에 맞는 레이어 설정이잖아요. 이제 CAT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설명 드릴 거예요. 레이어 설정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또 기타 설정이 어떤 게 바뀌었는지 이런 걸 설명 드릴 거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요강은 2강은 좀 건너뛰시면 되겠고 이제 3강부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3강부터는 그 문제를 도면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강부터 해서 쭉 4, 5, 6, 7 쭉 다 보세요. 단지 이제 레이어 설정, 레이어 설정이라든가 이런 텍스트 쓰는 게 좀 바뀐 거니까 그거는 이제 오늘 강의하는 걸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면을 한번 보면은 이런 시험이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ATC 시험입니다. 기존의 ATC 캐드마스터 2급 시험이 있는데 이걸 이제 그 CAT 2급으로 바뀌면서 변경된 사항으로 그렸을 때 화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도면은 이제 똑같이 그립니다. 그리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제가 이제 풀이를 해놓은 거를 보셔도 됩니다. 풀이하는 거는 도면을 푸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되겠고, 단지 이런 레이어 색깔 보시면 이제 이런 모델선 기존의 흰색 선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었고, 치수에는 치수 문자의 색상이 지금 들어갔죠. 그리고 중심선은 이제 흰색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중심선 흰색이고, 수문선은 그대로네요. 그쵸? 노란색 뭐 이런 것들. 그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카페에 있는 동영상을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건 맞는데, 이런 레이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제 기타 설정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잘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해서 제가 한번 쭉 설명을 좀 보면서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자, 지금 변경된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아까 일정을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예, 응시료는 5만원입니다. 5만원. 시험 시간은 1교시는 9시에서 10시 반, 2교시는 11시에서 12시 반. 90분간 시행인데, 여러분들이 1교시, 2교시 둘 다 보는 게 아니라 접수할 때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응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기존의 그 ATC 시험을 보신 사람들이 CAT로 바뀌면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나오는 이제 항목인데, 지금 보시면 도면층 설정 같은 경우는 ATC 캐드마스터 2급과 다르게 설정한다는 거.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근데 밑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객체 및 치수 작성에서는 똑같이 하면 되는데, 치수 문자에 글꼴이 들어가고 색상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는 거. 도면 외곽과 표제란은 마찬가지 표제란 항목이 추가되었고, 글꼴과 높이가 지정됐다는 거. 자, 블록을 이용해서 제목을 작성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사용해서 출력 설정해야 한다는 거.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제가 읽어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면층 설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기존의 ATC 2급에서는 뭐 레이어가 센터, 딤, 히든, 모델, 뷰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여기 이제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딤 같은 경우는 치수죠. 치수, 한글로 치수로 써주면 되겠고, 센터는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센터가 이제 녹색인데, 중심선이 흰색으로 바뀌었고, 히든은 수문선이죠. 수문선. 네, 히든은 수문선으로 바뀌었고, 색깔은 그대로. 모델은 외형선으로 바뀌었으면서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모델은 흰색이었는데, 여기서는 외형선으로 녹색으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엠뷰 작업할 때는 뷰포트로 바뀌었다는 거. 색깔은 하늘색 똑같습니다. 엠뷰가. 자, 선 종류는 뭐 센터 히든, 여기도 센터 히든이고요. 가상선이 이제 펜탐이라는 그 선 종류 들어갑니다. 선 종류가. 그러니까 가상선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도면에는 가상선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가상선이 나오게 되면은 그려주셔야 되는데, 구별하기 쉬운 이유가, 가상선이 이제 분홍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홍색 있죠. 예. 도면상에서 이렇게 선홍색으로 되어 있는 도면이 나왔으면은 이 가상선으로 이제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도면에는 없기 때문에 이제 가상선을 쓰지 않은 것 뿐이죠. 자, 제가 선홍색 한번 추가해 볼까요? LA 엔터 해서 제가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선을 하나 추가해서 선 색상은 선홍색, 그리고 선 종류는 로드에 들어가서 영문으로 바꾸고 알파벳 P 누르시면은 펜탐. 자, 이렇게 뭐 레이어 설정하는 건 다 아시니까, 그쵸? 가상선은 펜탐으로 해놓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상에 만약에 선홍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상에 나와 있다. 뚜렷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선홍색이네, 분홍색이네. 이건 가상선이구나. 레이어 가상선. 기존의 ATC 시험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치수선으로 그랬습니다. 치수선. 그 선이 있는데 이거 치수도 아닌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기존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상선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 그렇죠? 가상선이 아주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은 써 주시면 되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바뀐 거고요. 그러면은 레이어를 이제 기존 도면에서 제가 한번 직접 바꿔볼게요. 기존 도면을 열어서. 기존에 HC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던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LA 엔터. 모델에서 색상은 녹색이 되고, 이름은
한글로 외형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외형선이나 해놓고 이제 그리시기 시작해야겠죠. 지금 이미 그려져 있는 거를 이 ATC 시험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제가 CAT로 바꾸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그릴 때 이제부터 모델을 외형선으로 해놓고 이제 그리셔야 됩니다. 히든 같은 경우는 그대로 히든을 쓸 건데 이름만 수문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수문선. 그리고 뷰가 뷰포트죠. 뷰포트로 바꾸게 되겠고, 딤은 치수, 센터가 중심선. 중심선은 색상이 흰색이었습니다. 그렇죠? 중심선이 흰색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가상선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버튼 눌러서 하나 추가해서 가상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색깔은 선홍색, 선 종류는 펜탐으로 설정을 하고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레이어가 추가됐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될 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어가 문자 레이어가 하나 추가됩니다. 문자 레이어.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레이어 0번으로 썼는데 이제는 문자는 문자 레이어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서 문자로 두시고요. 레이어의 색상은 그대로 흰색이죠. 흰색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컨티뉴스 선 종류도 바꾸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개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이제 대략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기존의 ATC 시험이 이렇게 CAT로 이관이 되면서 레이어 명칭이, 그리고 선 종류도 그렇고 선 색깔 이렇게 변경이 된 거를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카페에서 그 기출문제 푸실 때는 이렇게 CAT 2급 기출문제를 만약에 푼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이제 기출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아직 그 ATC 기출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연습할 때는 아직도 ATC 2급 연습 문제를 좀 풀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흰색 선이 아니라 이제 얘는 녹색 선이고 중심선은 녹색이 아니라 흰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결과물이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푸는 건 똑같이 풀어 주시면 되는데 레이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꼴이 주어졌습니다. 굴림으로 글꼴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글꼴 맞추는 방법은 스타일. 자, 한글로 되어 있구나. 자, 스타일 엔터를 합니다. 스타일 엔터. 자, 그래서 써볼까요? 스타일 엔터 해주시겠습니다. 스타일 엔터. 자, 스타일 엔터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굴림으로 맞춰 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밑으로 좀 내릴까요? 여기서 굴림 맞춰 주시고 set current 눌러 주시고 클로즈. 그리고 D 엔터. 알파벳 D, A, B, C, D의 D입니다. D. 자, D 엔터 들어왔으면은 오버라이드. 그리고 텍스트에서 텍스트 컬러가 노란색. 오케이. 그리고 이제 치수기입이 이미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할게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 치수기입을 이렇게 설정을 다 끝내놓고 이제 시작을 했어야겠죠. 그쵸? 스타일 엔터에 들어가서 굴림, 그리고 D 엔터, 오버라이드에 들어가서 텍스트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맞춰놨다. 그래 놓고 이제 치수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는 치수로 맞춰놓고 해야겠죠. 자, DLI, 선형치수, DLI 엔터, 예를 들어서 클릭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선 색깔은 빨간색이고 문자는 노란색 굴림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해서 뭐 기존의 그 치수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치수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처럼 여전히 그 CAT 2급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이런 걸 다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2번으로 넘어갈까요?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배치 작업 이런 것도 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배치 작업을 제가 이제 여기서는 안 보여드려요. 배치 방법은 요거 보시면서 배치 방법을 똑같이 보시면 되겠고, 13강 같은 경우는 이제 치수기 포함이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쵸? 12강, 13강, 14강 이런 거 이제 치수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놓은 건데, 요걸 보시면서 치수기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익히시면 되겠고, 배치 방법은 요걸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치수기분 요걸로 익히면 되는데, 여기서 바뀐 게 뭐다? 굴림이라는 것과 선 색깔이 문자 색상이 바뀌었다는 거 그쵸? 그거를 좀 유념하셔서 요거랑 같이 병행해서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배치 작업은 이제 지금 현재는 배치 작업 끝났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15강을 보면서 요 배치 가장 하단에 있는 배치에 넘어와서 요 배치 작업을 다 끝내 놓으셔야 됩니다. 요 15강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뀐 게 뭐냐? 다 똑같은데 바뀐 게 뭐냐? 여기 있는 요거 여기에 수험표 단위였죠. 지금 기존에는 이 수험표 단위 좀 바뀌었습니다. 요걸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릴 거고, 이거 여기서 타이틀이라고 해갖고 요 동그라미 짝대기를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막 그렸어요. 근데 이제 바뀌면서 우리가 블록으로 삽입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부분만 좀 요 15강을 보시고 요 부분을 좀 수정해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좀 생각해 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요 부분을 좀 설명 다시 한번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레이어 설정 이렇게 끝났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요렇게 되어 있던 수험표란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타이틀이라는 놈을 이제 불러오는 방법, 그렇죠? 이것도 설명드릴 거고요. 요 페이지 설정 관리자, 요거 중요하죠. 요거 때문에 지금 제가 녹화를 다시 하게 됐어요. 기존에 제가 이걸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고요.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 천천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기존에 이제 45에 10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이게 30과 25, 888 이렇게 해줘야 돼. 치수 기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를 제가 여기까지는 아마 요것도 지워 놓을게요. 여기까지는 15강.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카페에서 15강을 보시고 요 작업까지는 해 놓으셔야 된다. 지금은 이제 균형 있는 배치가 좀 아닌데 좀 배치도 균형 있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그건 무시하고 15강을 보고 요 배치 작업이라는 걸 좀 여기까지는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아마 뷰포트 여기 이렇게 요게 뷰포트를 동결해서 요거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15강에 대해서 내가 설명드린 15강에 해놨고요. 15강 보면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이후의 작업, 여기 이후의 작업은 지금부터 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크기를 요걸 바꿔볼게요. 자, 옵셋 갑니다. 알파벳 O 엔터, 30 엔터, 클릭. 종료 다시 한번 옵셋 25mm, 종료 다시 한번 옵셋 8mm, 둘, 셋. 자, tr 엔터 두 번으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문자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글꼴은 굴림으로 맞춰놨으니까 이제 문자 크기만 조절 잘 하시면 됩니다. 문자 높이가 3이죠. 자, 처음에 쓰는 방법은 저는 MT로 씁니다. MT, 멀티 텍스트에 MT 엔터. 자, 그리고 영역은 왼쪽 상단 한 칸, 오른쪽 하단. 지금 클릭을 제가 MT 엔터 한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클릭하면은 요 영역이 내가 문자가 쓰여진 영역이 됩니다. 자, 클릭했습니다. 첫 번째 해줘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가운데 정렬이죠. 화면을 좀 확대해 놓고 보겠습니다. 제가 자, MT 엔터 클릭.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저스티피케이션 한글판으로 했으면 뭐 자리 맞춤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그림만 보면 돼요. 클래식 버전이신 분들은 창이 여기 이제 바로 위에 이렇게 길다랗게 뜰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에 있는데 마찬가지 이 그림이 이 A 네모 박스 이 그림이 이 정도에 있을 거예요. 거기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미들 센터라는 걸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선택한 이 영역에서 가운데로 커서가 옵니다. 자, 글자 크기가 여기가 3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문자 높이가 3, 그렇죠? 문자 높이가 3이다. 그럼 여기 제일 위에 2를 지우고 3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3 엔터. 3 엔터로 바꿔놨습니다. 클래식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2.5로 되어 있는 걸 3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름이 수험번호로 있었죠. 수험번호. 자, 수험번호 하고 바깥쪽으로 클릭하고 나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요 놈을 클릭해서 레이어를 문자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요걸 문자야 돼요. 여기 있는 요 놈들은 레이어 0번이에요. 요런 틀, 요런 선들은 전부 다 레이어 0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얘는 문자 레이어로 하셔야 한다는 거죠. 요거. 자, 그럼 카피를 뜨겠습니다. CO 한글이구나. 영어로 바꿔 놓으시고 CO 엔터. 물체는 요거 문자를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왼쪽 하단 요점 찍어서 그 밑에다가 찍고 그 밑에다 찍고 종료. 자, 근데 여기는 25고 여기는 30 영역이 틀리죠. 그래서 똑같은 가운데 맞춤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 엔터. 자, 여기서 클릭, 대각선 클릭, 그리고 한 번 더 대각선 클릭, 종료. CO 엔터. 물체 선택, 물체 선택, 물체 선택 엔터. 그리고 이 대각선의 중간 세모를 찍어서 여기 대각선의 중간 세모를 클릭해 놓으시면은 같은 중간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이 대각선 두 개는 지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왔죠. 이렇게 지운 다음에 수험번호 쓰시면 되겠고요. 바깥쪽에 클릭하고 나오신 다음에 마찬가지 이름 일자를 더블 클릭으로 수정하시고 이름과 일자를 바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더블 클릭 해놓고 한글로 일 띄고 자 바깥에 클릭하고 나오신 다음에 더블 클릭 드래그해서 2019.06.11 쓰고 바깥에 클릭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써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뭐 이런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굳이 다 안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참고해서 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뀐 게 뭐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볼 때 보면은 요게 이제 하나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요걸 불러올 때 예전에는 C 엔터로 직접 그렸단 말이죠, 우리가. 이건 레이어가 0번입니다. 자, 레이어 0번으로 이제 이걸 기존에는 이렇게 이제 수작업으로 그렸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이미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면은 I 엔터로 불러오기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I 엔터 해놓고 여기 브라우저를 눌러서 타이틀이라 되어 있는 거를 선택하고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OK 눌러주고 적당한 점에 클릭해서 갖다 놓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불러와라. I 엔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름이 보시면은 이건 글자 크기도 좀 바뀌었어요. 또 여기 평면도 이제 예전에는 영어로 뭐 탑, 프론트, 라이트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한글로 평면도, 평 띄고 면 띄고 도, 밑에는 뭐 스케일이었는데 이제 축척 띄고 1/2. 글자 크기도 틀려요. 3.5 밑에는 2.5예요. 해보겠습니다. 자, MT 엔터. 아무데나 그냥 클릭하고 대각선 클릭. 자, 글자 크기는 3.5 엔터. 3.5 썼고요. 여기서 이제 한글로 바꾸고 평 띄고 면 띄고 도 바깥에 클릭하고 나오겠습니다. 자, 영어로 바꿔놓고 move M 엔터, 물체 선택 엔터, 뭐 여기 아무데나 클릭을 해서 F8 해제하고 적당한 점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도면하고 좀 비슷한 점에 갖다 놓으셔야겠죠. 자, 밑에 축척 1/2 해보겠습니다. 뭐 카피할까요? CO 엔터, 물체 선택 엔터, 주변에다 아무데나 클릭을 해서 밑에다가 적당하게 클릭, 종료. 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중요한 거는 크기가 바뀌었어요. 마우스로 뒤에서 꾹 누르고 앞으로 당기면은 블록으로 잡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글자 크기에 클릭을 해서 2.5 쓰고 엔터. 자, 그리고 한글로 바꾸고 축척 띄고 1/2 그래놓고 바깥쪽에다가 클릭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위치는 비슷하게 끝쪽에 좀 붙여놔야겠죠. 영어로 M 엔터, 물체 선택 엔터, 한 점을 클릭해서 비슷하게 끝쪽에다가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글자 크기 3.5, 밑에는 2.5입니다. 주의하셔야겠죠. 자, 카피 CO 엔터, 물체 전체 선택 엔터, 한 점을 클릭해서
수직으로 F8을 키면 좋겠습니다. 수직으로 내려와서 적당한 점에 클릭. 종료. 다시 한번 CO 엔터, 물체 선택 엔터, 한 점을 찍고 이렇게 클릭. 이건 뭐 똑같잖아요, 그쵸? 예, 이름은 이제 한글과 글자 크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바뀐 거지만, 이렇게 뭐 카피로 뜨고 이런 거는 기존 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블록으로 불러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블 클릭으로 바꾸겠습니다. 얘는 정면도, 정 띄고 면 띄고 도, 바깥에 클릭, 더블 클릭, 우 띄고 칙 띄고 면 띄고 도, 바깥에 클릭. 자,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기존의 배치 작업이 바뀐 거는 요 틀, 그리고 문자 크기, 그리고 레이어가 문자라는 레이어를 써야 한다는 거겠죠. 여기 있는 이 선이라든가 요 선, 여기 있는 블럭, 요 놈들은 전부 다 0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레이어는 전부 다 문자는 전부 다 문자 레이어로 해주셔야겠다는 거, 그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페이지 설정이라는 거 요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막 출력인 줄 알고 출력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페이지 설정은 따로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 관리자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 들어가는 방법은요, 일단은 뭐 명령으로는 페이지 셋업, 한글이다. 자, 페이지 셋업이라는 명령을 쓰면 되겠고요. 엔터. 자, 이렇게 창이 열리겠고요. 또는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마찬가지, 빈 공간이 아니죠. 배치에다가 해야죠. 배치. 요 배치에다가 요 버튼 있죠. 요 배치에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페이지 셋업 매니저로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도 되고, 그렇죠? 또는 한 번 더, 제일 왼쪽 상단에 보시면 요 버튼이 있죠.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프린트라는 항목 옆에 화살표가 있죠. 여기에 들어오면은 페이지 셋업, 요거 누르셔야 됩니다. 페이지 셋업 누르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열릴 거예요. 자, 여기서 현재 배치 1이라는 항목이 하나 있죠. 요거를 그대로 두시고요. 모디파이 수정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럼 확인 한번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창이 열리겠죠. 자, 페이지 셋업, 페이지 셋업입니다. 페이지 셋업 배치 1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 설정 배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바뀐 게 뭐냐? 보시면은 바뀐 게 아니죠. 이건 추가가 된 거죠. 기존에 없었죠, 이게. 네임은 여기 보면은 DWG to PDF로 맞춰라. 그래서 여기를 DWG to PDF는 조금 이제 휠을 잡고 내리시면은요, 여기 DWG to PDF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 사이즈는 요 들어가 보면은 요 스크롤 막대를 좀 위로 올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ISO 전체 페이지 297210이죠. 그러니까 ISO 풀 블리드 제일 위로 올라가면은 29710 ISO 풀 블리드 A4 297 곱하기 210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와트 플러스는 지금 뭘로 되어 있냐면은 플러스 형식인데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extend, 우리말로는 범위로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영문에서는 extend으로 바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센터드 플롯에 체크를 하시고요. P2 페이퍼는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해제하신 다음에 요거를 1대1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정은 1대1이고 플롯의 중심에 체크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모노크롬, 여기 들어가서 모노크롬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왼쪽 하단에 프리뷰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확인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흑백으로 나와야 되지 정상이죠. 방금 모노크롬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흑백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색깔이 나온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X 버튼 누르십니다. X 버튼 누르시고요. 이 모노크롬으로 해놨으면은 옆에 보면 이제 편집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를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제가 설정했던 뭐 녹색이라든가 이런 빨강색이 전부 다 어떤 걸 클릭하든 간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컬러가 블랙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뭘 클릭해도 여전히 얘는 블랙으로 되어 있죠. 간혹 가다가 여기 보면 노란색이 이렇게 블루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한번 나와 볼까요? 세이브 하고 나와서 프리뷰 보면은 숨은선 같은 경우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이제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흑백으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 X를 누르고 나와서 모노크롬의 편집 버튼으로 들어가서 노란색을 선택해 봤더니
이거를 블랙으로 바꿔놓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딱히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예,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이브. 여기까지 해서 설정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페이지 설정 관리자에 들어와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설정하고, 그쵸?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출력 설정해서, 최종 제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OK 버튼 누르시고요. OK 버튼 누르고, 그대로 클로즈 누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페이지 설정, 프린터 안에 있는 페이지 셋업, 들어가서 배치 1번에 모디파이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제가 해놓은 게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세이브 눌러서 최종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쵸? 해 놓으시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출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KPC 자격 응시자가 있는데, 이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 KPC 자격 웹사이트 접속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요, 이렇게 열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성함 쓰시고, 그리고 수험번호를 여기다 쓰시면은, 수험번호는 여러분들 그 수험표 뽑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수험번호 써 있겠죠. 성명과 수험번호 쓰고 이제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CAT 2급이죠, 여러분들. CAT 2급으로 해놓고, 그쵸? 그리고 성명, 수험번호 쓰고 로그인. 또는 뭐 그 수험번호 쓰고 아마 인증 코드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관님들이 그 시험 시작 전에 인증 코드라는 걸 알려주는데 기존에 ATC가 그랬거든요. 인증 코드를 알려주면은 인증 코드를 입력하시고 시험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그때 시험장 가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제 로그인을 하거나 또는 인증 코드 쓰고 이제 어차피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화면이 열리게 되는데 자, 이거 좀 잘 확대해서 좀 볼게요. 이 화면이 열리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응시 조건 확인 그리고 템플릿 받기를 하는데 응시 조건 확인은 솔직히 안 읽어봐도 돼요. 여러분 기존에 알고 있는 그거 그대로 숙지를 잘 하고 있으면은 이거 보는 것 자체가 시간을 좀 약간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빨리 하신 분들은 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만 딱히 뭐 이상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한번 눌러주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템플릿 받기라는 게 중요한데 기존에 이제 여러분 시험 볼 때 캐드를 바로 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이제 캐드를 열고 했잖아요. 근데 캐드를 열고 하는 게 아니라 요 템플릿 받기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 저장하라는 창이 뜨는데 그게 뭐냐면 캐드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CAT 시험장에서 여기 주관하는 여기에서 미리 캐드 파일 하나 여기다 갖다 놓은 거죠. 심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죠. 캐드를 열고 새도면 열고 하는 게 아니라 요 템플릿 받기라는 걸 눌러서 저장하겠냐고 물어보면은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돼요. 수험번호로 저장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기존에 시험 봤던 분이 좀 이상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추가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로 저장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뭐 감독관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수험표에 있는 수험번호랑 이게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수험번호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감독관님한테 한번 더 물어봐도 되고요. 또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수험번호 여기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창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수험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확실한 거는 요 수험번호로 여러분 수험번호 좀 이거랑 똑같지는 않을 거죠. 이건 애시본이니까 여기에 있는 수험번호가 있는 거를 그대로 써서 저장하셔야 되는 거죠. 즉 템플릿 받기를 눌러서 창이 열리게 되면 저장하라는 창이 떠요. 캐드 파일을 저장하라는 창이. 그러면은 뭐 경로는 바탕화면에 맞춰놓고 이름은 여기에 있는 수험번호를 그대로 써서 저장하세요. 바탕화면에. 그럼 캐드 파일 하나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열어야 돼요. 그걸 열어서 그걸 열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빈 도화지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캐드 파일을 바로 열면 안 됩니다. 그 템플릿 받기를 저장해서 그걸 열면 이렇게 빈 도화지가 열릴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레이어 설정하고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장 누르세요. 저장 누르고 그럼 바탕화면에 저장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장됐으면 여기 보면 찾아보기가 있습니다. 찾아보기 눌러서 그거를 선택해서 여기다 불러오시면 돼요. 그리고 파일 제출 누르면 제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정할 게 있으면 또 수정하고 다시 찾아보기로 불러와 저장하신 다음에 찾아보기로 불러와서 또 제출해도 돼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시험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끝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제출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기로 불러와서 제출하면 된다는 거. 이런 거는 기존의 ATC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바뀐 게 뭐냐면 또 여기서 좀 바뀌었는데 시험 문제 보기가 두 개가 있어요. 기존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왜 두 개인가 봤더니 시험 문제 보기 1번을 누르면은 자 볼까요? 요렇게 시험 문제 바로 열립니다. 예. 이제 추가된 건 뭐냐면 이제 그 등각 추상도라는 게 하나 추가돼서 좀 더 기존의 ATC를 연습했던 분들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사실. 왜냐면 기존의 ATC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래도 이게 있으면 그래도 단 1%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추가됐고 이건 안 그리는 거예요. CAT 2급은 그렇죠? 2급이니까 요거 3개만 그리면 되는 거고 얘는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 보기 2번을 누르면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뷰 이름은 문제 높이 3.5, 얘는 2.5. 그리고 여기는 뭐 어떻게 해라. 그리고 타이틀 기호, 요 동그라미 짝대기 요 기호는 블록 파일 타이틀이라는 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올 때는 이제 I 엔터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I 엔터로 불러주시면 되는 거.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몇으로 해라 해도 3.5로 해야 되나 3으로 해라 했나 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 보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안 파일은 반드시 수험번호 DWG로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 수험번호 .dwg로 저장해야 된다는 거. 그 수험번호는 여기에 있는 수험번호, 그렇죠? 여기에 있는 수험번호 저장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겠죠. 자, 해서 뭐 찾아보기 눌러서 해당하는 걸 선택하고 열기를 누른 다음에 요 DWG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dwg 열기로 하신 다음에 파일 제출 누르시면 된다는 거죠. 파일이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파일 제출 후에는 감독관의 제출 여부 확인을 받은 후에 시험 종료를 클릭하여 시험 종료를 합니다. 이제 제출이 잘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시험 종료를 덜컥 눌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출을 누른 다음에 감독관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제가 제출했는데 제대로 전송이 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그러면은 제출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은 그때 시험 종료를 누르면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덜컥 종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됩니다. 시험은. 해서 지금 제가 설명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LA 엔터에서 바뀐 것보다 기존에 영문으로 되어 있던 이름들이 전부 다 한글로 바뀌었고요. 모델이 외형선, 중심선은 센터, 딤은 치수, 그렇죠? 중심선은 기존의 연두색이었던 게 이제 흰색으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문자 레이어로 해주셔야 한다는 거. 가상선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가상선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는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문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기존의 수험표란이 이제 하나에서 지금 6칸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글꼴 굴림이라는 거, 스타일. 자, 스타일 엔터하고 들어가서 굴림으로 바꿔 놓으셔야 되고요. 치수의 선 색깔, 문자 색깔이 텍스트는 텍스트 컬러가 옐로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페이지 설정. 페이지 설정은 화면 좌측 상단에서 프린트 화살표 눌러서 페이지 셋업 들어가도 되고, 또는 요 배치라는 곳에서 배치의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페이지 셋업 매니저 들어가도 되고, 또는 페이지 셋업을 직접 써도 됩니다. 페이지 셋업 엔터 해도 되고, 모디파이에 들어가서 설정해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추가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기존에서 이제 그 페이지 설정하는 거 부분이 잘못되었고 제가 녹화를 다시 했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여기 처음이라 생각하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한번 들으신 분들은 이거 수정한 부분이 있다는 거 잘 보시고 다시 한번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직 이제 이관이 되면서 좀 약간 지금은 좀 약간 과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ATC 준비했던 분들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혹시라도 또 바뀌게 되면 빠르게 제가 이제 수정을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